가만히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파멸의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숏을 타는 사람들의 심리는 장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타는데 이렇게 횡보의 장을 보여주면은 지쳐서 손절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숏도 죽이고 롱도 죽이는 매우 힘든 장.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인 매수는 항상 공포의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공포의 구간에 산 물량은 계속적으로 보유의 개념으로 가되 현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공포의 매수를 해서 조금의 수익을 보고 판 쫄보들, 그리고 이제 나도 돈을 벌어보자 하고서 뒤늦게 탄 탐욕의 눈먼 자들, 그리고 섣부르게 증시의 방향을 예상하고 숏에 몰빵을 한 야수들 다 죽는 장. 하지만 더 시즌은 중도의 길을 간다. 트럼프는 푸틴 젤렌스키 회담 조율 시작, 이어서 나 포함 3자 회담, 트럼프와 젤렌스키, 푸틴 3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제의 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몇 년 동안 진짜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러우 전쟁인데 단기간에 뭔가를 해결할 순 없겠지.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의 회담은 두고두고 증시를 흔들 재료가 되겠으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푸틴, 젤렌스키와 회담이 완전히 나가리가 됐을 때. 뭔 개소리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비가 낭자할 때다. 뭔가 해결이 되고 확실한 성과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포에 매수한 물량을 탐욕에 물든 자들에게 줄 시간, 매수를 할 시간이 아니다. 뇌의 구조를 바꿔라. 공포지수는 65, 여전히 그리드의 구간. 그런데 푸드앤콜 옵션이 0.63. 증시가 이렇다 하게 오르긴 올랐죠.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고 여전히 고점의 구간이고, 그런데 좀 더 스펙타클하게 오르지 않았는데 푸드앤콜 옵션이 0.63?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때도 0.63이었고 굉장히 이게 좀 낮은 수치인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증시가 조금 더 오르면은 9월 조정장, 9월에 조정장이 올진 않을진 모르지만 9월은 확률 높게 조정장이었어요. 조정장 전에 마지막 탈출의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결정해야죠. 4월, 5월 공포의 구간에 매수한 물량을 매도하고 힘겹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아니면은 도망갈지, 아니면은 시드가 충분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4월, 5월에 공포에 매수한 물량을 그냥 냅두고 조정을 처맞을 각오를 하고 새롭게 그 남은 시도로 조정해서 매수를 할지 이제 왔어요. 결정의 타이밍. 금일 일정은 7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노무라는 좀 좋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졌다는 지표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 관리차 조심조심하는 분위기, 매수세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요일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언제나 똑같이 앵무새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고용을 논의하는 게 이번 회의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감 소멸로 주식을 내던질 수가 있다. 조정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현재는 주식이 여전히 고점이고 어쩌면 평단이 높은 자들은 탈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표는 90%가 넘었었는데 어느덧 83%까지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 동결도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9월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조정의 재료는 바로 금리다.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은 페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남은 현금으로 모두가 다 도망갈 때 그들에게 싸게 주식을 받아온다. 현재처럼 모두가 탐욕에 쩔어 있을 때는 그들의 물량을 받지 않는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5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피말리는 장입니다. 확실하게 내리는 것 같진 않은데 끓는 물의 개구리가 데워지듯이 스물스물 내리고 있다. 그래도 21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 안드로메다의 파란색 선까지도 1% 남짓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장세는 조정이 시작된 것 같지 않은 상태지만 어느덧 5일 연속 좋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원래는 저번 주까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떨어진 거죠. 4시간 봉상의 단기 상승 추세의 이탈. 좋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중앙 이평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고 4시간 봉상 일목균형표 자리 지켜주지 못하고 파고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파란색 안드로메다 라인까지 내릴 수가 있다. 내려도 고점입니다. 근데 현재 그 안드로메다 라인까지는 실시간 기준 약 한 1% 정도 남아있다. 1% 정도 더 내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뭐죠?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장세는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할 때지 지수 상품을 벌써부터 모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엔비디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상승의 추세선 빨간색 선 이탈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탈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고 어제도 상승을 해줬지만 이 빨간색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명확하게
터치, 강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 강한 지지선이 다시 저항이 된다. 오늘 밤 이 추세 라인으로 다시 돌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올라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추세선 하단선이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호재가 터져야 추세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의 장세는 호재가 없다.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다. 좋지가 않은 거죠. 반도체는 여전히 이전 고점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죠? 부분 매도를 하기 좋은 날씨다. 속슬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율 발생으로 여기 고점의 라인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4월 관세빔 때만 해도 속슬이 7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27달러, 무려 20불이 올랐어요. 260% 올랐습니다. 4월 관세빔 때 속슬의 적정가는 9달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물량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잦은 매매로 사팔사팔하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슬이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매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9불과 10불짜리도 매도할 의향이 있다. 테슬라. 그러니까 어제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TGA, 속스 S 이러한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줬죠. 지수 상품 숏이 올라줬다. 테슬라가 없잖아요. 테슬라가 순매수에 없어야만 테슬라가 오르는 거죠. 테슬라를 매수할 때는 순매수를 확인하고 테슬라가 없다. 개미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테슬라의 세력이 테슬라를 올리는 것이죠. 다행히 이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정확하게 또 터치하고 올라줬다. 그러나 아직 일봉의 5일선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아쉽게도 이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마무리, 이평선 위로 올라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현재는 저항을 맞은 상태, 지리한 횡보가 계속될 것 같다. 344달러 부근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단기 매매자들은 매도가 필요한 구간.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에 위치하고 있다. 빅스의 단기 매매를 고려해 볼 구간. 유빅스는 어제 마이너스 5%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최저점을 갱신. 유빅스를 매수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정도는 각오하고 매수를 하고 단기적인 증시 조정의 재료가 나와서 빅스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 유빅스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급격하게 오르고 21선을 회복하면서 알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를 보지 않고 코인을 매매하는 것은 총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4시간 봉을 봤을 시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상향의 채널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테더가 이 빨간색 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코인들의 반등은 없습니다. 반등은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저점을 갱신할 수가 있다. 그것이 테더가 지금 우상향을 시간봉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은 21선을 이탈하면서 좀 위태위태한 구간. 비트코인의 지지선은 111K.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산 사람들 없잖아요. 있으면은 단타로 1, 2% 뛰기로 했을 것이고요. 중장기 모아가는 물량의 평단이 여기 있는 분들은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맘 편히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지만 추세가 꺾이면은 매도도 고려하셔라. 게더리움이 저번 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저번 주 말부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어떤 분이 퇴직금을 털어서 게더리움을 사겠다. 또는 어떤 분은 게더리움을 이제 모아가는 매매를 하겠다. 뭔 개소리입니까? 모아가는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모아갔어야죠.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 모아갔어야죠. 왜 최고점을 보여주고 나서야 왜 그때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기회를 줄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왜 최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어야만 그때 가서 이제 모아간다는 매매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뭐라고 했죠? 전세계 시총순위 이더리움이 22위까지 올라가는 게 지난 11월의 고점이었다.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내려오잖아요.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 더럽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왜 매도하느냐고. 고점이니까 매도를 해야죠. 왜 고점에서 매수를 합니까? 어쨌든 게더리움은 현재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은 있으나 왜냐? 21선까지도 아직 조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의 채널 상단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21선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현재 기준으로 약간 4%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단까지 내리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요나라. 현재의 지지선은 4200라인 4200라인을 이탈해주면은 무조건 21선 맞으러 내려오고 21선 이탈하면은 직전 고점 라인 40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 강한 저항선은 강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지선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사요나라. 장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11월 달까지 가져가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홀딩, 없으면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량은 확실한 구간에서만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는 짧게 구간을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독자방에는 어느덧 721명이 입장해 주셨고요. 패스워드는 431, 그리고 PJS님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뷰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존 태프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비가 낭자할 때다. 어차피 이러한 현재의 구간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모두가 다 팔고 도망갈 때 계좌의 박살을 견디면서 공포에 매수한 물량을 오랫동안 홀딩해야 그 물량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현재는 짧게 단기 매매만 계속적으로 해야 할 때 절대 크게 물려서는 안 됩니다. 크게 물려도 되는 것은 공포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기 때문에 크게 물려도 계속 그 구간에서는 산다. 그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